안녕하십니까. 남북 교류협력 시대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경남대 관광학부의 고계성입니다. 자, 지금 교류협력의 시대 굉장히 주요한 시점에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과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남과 북 교류협력의 시대인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고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갖고 아주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뒤에 배경에 보시면 백두산 천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가슴이 좀 뻥 뚫리십니까? 어떤 분은 백두산 천지를 보시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답답하다는 의미는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더라고요. 하게 되면은. 자, 마음 편히 저 백두산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 어떤 협력의 시대, 그리고 다 같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이, 내용이, 마음이 이 주제에 조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이제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강의를 이렇게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산역입니다. 다 아시죠? 예, 도라산역 가보시면 저렇게 평양, 서울 표지판이 있습니다. 평양은 200km입니다. 서울은 56km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예. 그 다음부터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아마 기회가 지금도 허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가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마음만 갖고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자, 뭔가 교류 협력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난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판 안에서 맞아 떨어지듯이 해결이 돼야 아마 저희들은 마음 편히 평양, 원산, 저 넘어 백두산까지 가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의 시대는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고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한반도 관광 교류와 협력의 시대다. 사람, 자원, 자본 그런 교류 통해서 뭔가 양측, 그 다음에 교류 상대방의 상호 간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 그 다음에 발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차원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만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부과되는 다양한 또 부가가치가 꽤 많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관광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관광, 그리고 관광을 통한 여러 가지 어떤 개발,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 육성, 문화, 학술, 경제, 정치, 사회 등등 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왜 제가 이렇게 교류협력을 강조 말씀드리냐면은 혼자만의 세상, 한 국가만이 자립해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강성대국, 세계적인 관광대국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 시장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깨동무해서 가야 되는 세상이고 그런 사회입니다. 자, 한국과 북한 지금까지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었고 이렇게 분단국가로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 밝은 미래를 계속 조금씩 그리고 아주 굳건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교류협력 자주 이렇게 힘이 마르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 관광이요. 남북 평화 교류의 핵심입니다. 동력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 간의 소통, 교류도 기회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한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눈높이도 올려주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의 산업이 관광이다 보니 바로 남북 평화 교류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이 빈번해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교감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사실이죠. 많아진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정보가 오고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수준도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상호 간에 소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정, 지역, 그 다음에 기관, 조직도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교류의 시작, 핵심인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교류 협력에서 버릴 수 없는 카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 시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런 시대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한반도 시대, 이 동북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권, 그리고 전 세계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이 한반도가 주체가 돼서 나가야 된다라고 크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야, 그게 과연 언제 오겠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언제 오겠냐라는 그 말씀의 뜻은 많은 준비라든가 많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현 세대에서 해결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다음 세대를 또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미래 세대가 이 한반도 시대의 번영을 또 이끌 수 있는 주역이기 때문에 현 세대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관광 교류 협력, 관광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요, 평화는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고요. 경제 발전, 빈곤 퇴치,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또 빈곤 퇴치에도 앞장설 수 있다라는 것. 사회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질감을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상을 떨어져 살아왔고 고립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리라 봅니다. 자, 그런데 그게 관광을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단계를 거쳐서 바로 평화 정착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오늘 강의의 주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교류 협력, 물적 및 인적의 상호 교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보게 되면.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익이 상호 발생할 수 있는 목적도 이제 될 수 있고요. 어떤 교환의 또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교류 협력이다 라는 차원으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관광산업의 교류협력 단계별 추진은 이렇게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채널 구축, 여러 가지 또 뭐 장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이 숨어 있겠죠. 이것도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연습이라 그럴까요? 뭐 시범 사업도 또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법과 제도, 이게 또 이제 뭔가 통일화된 것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법과 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단 모든 사회생활의 근간이 법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런 교류협력의 시대, 한반도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아마 필수적인 그 단계 중에 첫 번째가 법과 제도 기준 통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 부분을 통일화시킨다는 얘기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옥신각신, 시간, 난상 토론, 참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되면 자, 밑에 여러 가지 내용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참고로요. 지금 저희 현재 한국에서는 시범 사업들은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라는 사실, 아마 특히 각 지자체별로 교류협력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혹시 시간 나실 때 그 지자체의 교류협력이 어떤 게 있는가라고 클릭하시면 아마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이렇게 파악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통일부입니다. 이제 교류협력의 총괄적인 책임 기관이죠. 그래서 이 통일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통일부 홈페이지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잠깐 보시면요. 남북교류협력 이렇게 항목이 있습니다. 자, 저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아주 꽉 차 있죠. 그래서 이제 가능한 분야, 그렇지 않은 분야, 관련되는 법, 그 다음에 사례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통일부는 준비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만 좀 더 무리 있고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뛰어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자, 하단에 잠깐 보시면요. 통일정책, 그 다음에 남북회담, 뭐 출입국 관리, 북한 정보 수집과 분석 등 이런 것도 또 같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한 가지, 통일부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가서 뭐 가겠다, 아니면은 중국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저 통일부에 들어가서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행여 중국에서 북한 사람을 접촉을 했는데 사전에 신고를 못하게 되면 사후 돌아와서 통일부에도 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경제지도, 많은 사람들의 눈을 아주 깜짝 놀라게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공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저게 될까? 그런 큰 그림들을 지금 제시를 해서 우리가 저렇게 동해안 쪽으로, 그 다음에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분단선을 넘어서 올라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도 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런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 미래의 어느 시점, 어떠한 일들이 우리한테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 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기울이고 있고요. 교류협력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과라든가 부서도 다 가동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동해 북부선 건설 사업과 꿈, 저는 결코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기차를 타고 저 끝까지 그리고 유라시아까지 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자, 최근에 문체부에서도 요 북방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를 넘어서서 저 중국까지 넘어서는 거대한 또 그림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가 이미지는 물론이고요, 연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 공동체, 유사한 동양문화권 틀 안에서 한국이 주체가 되고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들을 이 틀 안에서 전략으로 마련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만큼 우리는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권 넘어서 저 북방 지역, 그다음에 큰 틀에서 아시아 태평양은 물론이고요, 저 유라시아까지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요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제 차근차근 마련해보자라는 계획들이 다 담겨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노력들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되는 일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일도 꽤 많습니다. 좌절도 많이 하고 있고요. 실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그친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법과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 그런 움직임, 활동, 계획의 근거가 법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1번부터 1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구나 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고 또 뭔가 행사를 이제 어느 기관에서 주최를 했는데요. 그만큼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분단돼 있고 고착돼 있고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 계획도 이렇게 무계획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고, 그 다음에 교류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고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 중간에 또 보시면요, 지자체 중에 경상남도가 통일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요, 경남 남북 교류 협력 연구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계시죠. 자, 그분들이 또 아주 방대한 자료, 정보,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같이 이제 모색하면서 경남 지자체가 과연 교류 협력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앉아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또 뛰어다니고 있다는 사실. 자, 저는 퍼즐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뭔가 퍼즐이 좀 다 맞아 떨어져야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그 어떤 즐거움이 있는데, 이게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게 다소 좀 실망스럽죠. 자, 그런 것처럼 이 교류 협력도 뭔가 이렇게 좀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상호간에 아직은 맞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고 좀 실망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죠. 그 이유가 여러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요, 일단 잘 아시다시피 제재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뭐 법인 설립도 금지되어 있고요, 신규 합작 사업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원유 수출 노동자는 물론이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의 예측 불허의 태도 등 많은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행형이라기보다는 진행형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 잠깐 휴식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다 아실 겁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예측 불허입니다. 예,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부서진
개성공단 지원센터. 참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훌을 털어서 다시 또 일어나서 거북이처럼 뚜벅뚜벅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준비된 동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 군 당국의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바빠지고 있습니다. 취재기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효영 기자. 자, 이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일부는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확인된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관련해서 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개성공단 지역에서 폭음과 연기가 관측됐다고 전해졌는데 관련해 조금 전 통일부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이래 연일 대남 강경 발언을 내놨습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담화에서 다음 대적행동 행사권을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긴다고 공언하면서 멀지않아 쓸모없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어 사흘 만인 오늘 공언한 대로 신속하게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겁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에는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 형태로 발표한 보도에서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최근의 일입니다만은 워낙 많이 언론 매체에 노출이 됐고요. 또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의견을 많이 개진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북한 그리고 접경 지역 하게 되면요. 이 남북 접경 지역 여러 가지 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강원도권도 일단 있고요. 경기도권, 서울, 인천권 등등 또 지자체도 많이 소지하고 있죠. 하게 되면은 그래서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크게 영향받는 경우는 꽤 허다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영향들 등등으로 인해서 과연 이 교류 협력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마라! 불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교류 협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잠깐 준비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 교류 협력의 현 주소 잠깐 한번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접경 지역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접경 지역의 발전 방향을 짚어봅니다. 접경 지역을 위기로 내모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무엇보다 남북 관계에 기댄 정책보다는 접경 지역 스스로 살아갈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청주 기자입니다. 2006년부터 강원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철원 평화산업단지. 개성공단의 역개념으로 철원에 새로운 남북경제협력회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평화산단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10수년째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을 때마다 관련 사업들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현재 50여 개가 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에서는 20년 동안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그 끈을 여태까지 놓지 않고 계속 추진해 왔어요. 우리는 북강원도라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남북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접경 지역에서 떠난 군부대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등 다른 실질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돈을 주고 지자체도 사야 돼요. 가격에 대해서도 좀 더 지역의 혜택이 가도록 만들고. 접경 지역 생태자원 등을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키우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교통망 등 생활 SOC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도 필요합니다. 5개 시군이 생태 자원을 가지고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동 브랜드화를 통해서 연계 협력과를 통해서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천의 육군 사관학교 유치나 철원의 플라즈마 산업 육성 등 접경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대한 고민도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 표현은 위기의 접경지 대북 사업 일변도 벗어나야 된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낙관적이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야 될 산도 많고요. 다듬어야 될 부분도 많다라는 사실. 특히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가 교류 없이 살아온 국가 자체로서 그냥 존재하고 있었죠.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러지는 못합니다. 예.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자, 일단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된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기도 대북 인도적 지원. 최근 코로나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은 제가 보기엔 저희들보다는 더 안 좋고 최악의 상태인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역과 관련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나섰다는 내용도 이렇게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시점, 시간,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준비된 동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북에 전달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물류창고에서 선적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신 방호복과 진단 키트라고 영문 표기된 상자들이 보입니다. 너무 있어. 1번부터 방호복이고 진단 키트. 인도적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물품들입니다. 경기도가 남북경제협력연구소와 협력해 북에 지원한 이 물품은 지난 7일 인천항을 떠났습니다. 그 진단 키트를 냉동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냉동 포트에 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상온에서 보관하면 변질되기 때문에. 방역 물품은 다음 날인 지난 8일 중국 단둥에 도착해 어제 북에 전달됐습니다. 모두 10억 원 상당의 대북 지원 방역 물품에는 코로나19 진단 키트 10,000명분과 전신 방호복 10,000벌, 열화상 카메라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대북 지원은 통일부가 지난달 30일 방역 물품의 반출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지자체 차원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전달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6월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위한 소독약을 북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국가 간 협력 사업이 침체를 맞을 때는 오히려 그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 지방정부 차원의 그리고 또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는 또한 지자체로는 최초로 유리온실 자재 등 농업협력사업 물품에 대한 UN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최근에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요, 많은 또 정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니 아마 경기도 이외의 다른 또 지자체에서의 여러 가지 대북 교류 활동도 아마 또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단 하단에 보시면은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그리고
경제 등에 관한 재반 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협력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이전부터 지자체 중심으로 통일부 중심으로 조금씩 그리고 조금씩 해오고 있었고요. 중단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추후에 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야 비록 딱 무처럼 잘라져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어떤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분께서는 그런 협력 사업이 관광과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관광 산업이 그 협력 사업에서 굉장히 중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 산업이 좀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교류 협력 분야에서 관광 산업은 중요하다 하겠고요. 특히 남과 북 중간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비무장지대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라든가 뭔가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같이 협업을 한다라든가 뭔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모색해보자 라는 노력들, 아이디어들, 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입니다. 남북교류 성적 참 초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할 게 많이 숨어 있고 아주 많다 이런 차원입니다. 자, 남북 교류 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개발 필요. 그래서 관광 측면이든 문화 측면이든 보시면 문화, 생태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아직도 할 수 있는 분야, 영역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아마 제가 보기엔 북한도 교류협력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 못할 수 있는, 즉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영역들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업의 시대, 많은 분야들이 또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요. 또 같이 뛰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있고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또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협업의 시대, 거버넌스의 시대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가오는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는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대를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 시대를 준비하고요. 또 그런 시대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계획해야 되고 그리고 정보를 교환해야 되고 그리고 차근차근 뭔가 돌다리를 쌓다 보면 우리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가 그 또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